자, C++는 위험하다. 이 말 아마 개발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과연 지금도 맞는 말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C++가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우아한 언어로 발전해 왔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이죠. C++는 위험하다. 특히 요즘 러스트 같은 새로운 언어들이 주목받으면서 더 자주 들리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C++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이제는 좀 깨져야 할 그런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2025년 지금 이 말이 여전히 사실일까요? 물론 옛날에는요,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C++는 가만히 멈춰있던 언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 혹시 너무 옛날 생각은 아닌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위험하다는 평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C++98 시대가 나옵니다. 이때는 개발자가 모든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진짜 하나하나 다 직접 책임져야 했어요. 말 그대로 수동 운전의 시대였던 거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메모리 누수와 버그가 생겨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포인터를 일일이 손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함수 중간에 뜬금없이 예외라도 터지면 자원 안 새게 하려고 여기저기 딜리트 코드를 다 챙겨 놓아야 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C++를 정말 다루기 어렵다, 위험하다 이렇게 만들었던 핵심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1년 모든 걸 바꿔버린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C++11의 등장이죠. 이건 그냥 기능 몇 개 추가된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었어요. C++ 코드를 짜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야말로 혁명이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C++가 결국 멈춰있던 언어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그 중심에는 바로 2011년 C++11이 있어요. 정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옛날 C++와 요즘 C++가 나뉜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 C++11이 도대체 뭘 바꿨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고요? 핵심은 바로 안전성을 자동화하고 쓸데없는 코드를 확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단연코 스마트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동 메모리 관리 시대의 종말을 알린 기능이죠. 이제 더 이상 뉴랑 딜리트 짝 맞추느라 밤새 디버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언어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들, 툴킷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 C++ 개발자의 진짜 힘은 사실 이 강력한 툴킷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주인공은 Address Sanitizer, 줄여서 ASAN입니다. 이건 뭐랄까, 여러분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수호 천사 같은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메모리 오류들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순간 바로 잡아내줍니다. S안을 켜두면 코드가 딱 이렇게 동작합니다. 위험한 메모리 접근이 일어나는 그 순간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리고는 어이쿠, 문제 발생, 바로 이 라인이야 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죠. 와, 이걸로 아낄 수 있는 디버깅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C++의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정적 분석 도구가 1차로 걸러주고 똑똑해진 컴파일러가 경고로 2차 방어선을 쳐줘요. 마지막으로 런타임 세니타이저가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시행되기도 전에 잠재적인 버그들을 그냥 겹겹이 촘촘하게 걸러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C++ 코어 가이드라인즈입니다. 이건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명확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최고의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냥 코드는 이렇게 예쁘게 짜세요 하는 그런 스타일 가이드가 절대 아니에요. C++를 만든 사람을 포함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버그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아주 실용적인 규칙 모음집입니다. C++의 창시자인 비안의 스트롭스트룹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사람들이 모던 C++를 효과적으로 쓰게 돕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 규칙들을 따르면 버그는 줄고 코드는 안전해질 겁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철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코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읽는 거니까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해라. 둘째, 실수는 나중에 찾지 말고 최대한 빨리 컴파일 타임에 잡아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원 관리는 제발 수동으로 하지 말고 자동화해라. 이 자동화의 심장이 바로 RAI라는 패턴입니다. RAI,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객체가 생길 때 자원을 빌리고 객체가 사라질 때 알아서 반납하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이 모든 변화가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코드는 훨씬 짧아졌는데 안전성은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어요. 왼쪽에 있는 옛날 코드는요, 깜빡하고 딜리트를 빼먹거나 저 프로세스 함수 안에서 예외라도 터지면 그냥 바로 메모리 누수입니다. 끝이죠. 근데 오른쪽에 모던 C++ 코드를 보세요. 메이크 유닉으로 만들면 저 W라는 포인터가 자기 수명이 닿는 순간 알아서 메모리를 착 하고 해제해줍니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뭘 얻었을까요? 보세요. 메모리 관리는 자동이 됐죠. 메모리 누수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외가 터져도 안전하고요. 무엇보다 코드의 소유권이 명확해졌고 코드 자체는 훨씬 더 간결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모던 C++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더 적은 코드로 더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즘 많이들 비교하시는 러스트랑 한번 살짝 비교해 볼까요? 둘 다 메모리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접근 방식, 그러니까 철학이 좀 달라요. 러스트는요, 컴파일러 안에 빌림검사기라는 아주 엄격한 경찰관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코드는 너는 통과 못해 하면서 아예 컴파일을 막아버립니다. 반면에 모던 C++는 개발자에게 스마트 포인터나 여러 분석 도구 같은 강력한 장비들을 쥐어주면서 자, 이 장비들을 잘 활용해서 안전한 코드를 만들어봐 하고 이끌어주는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결론은 이거예요. 뭐가 더 낫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팀의 스타일에 어떤 철학이 더 잘 맞는지를 선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모던 C++도 성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안전한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던 C++의 안전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 개의 강력한 기둥이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스마트 포인터 같은 현대적인 언어의 기능 자차고요. 두 번째 기둥은 코드를 샅샅이 검사해주는 강력한 분석 도구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알려주는 C++ 코어 가이드라인즈 같은 모범 사례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공학적인 안전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전성이라는 게 과연 언어 자체만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결과물일까요? 좋은 도구들이 언어의 일부가 된 지금 시대에 어쩌면 안전한 언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모던 C++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로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이걸 쓰면 어떻게 메모리 누수랑 완전히 작별하고 진짜 안전한 코드를 짤 수 있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C++는 포인터 때문에 위험해.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요, 이 슬라이드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 이젠 정말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모던 C++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오명을 벗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갈 길은 이렇습니다. 우선 포인터에 대한 그 오래된 오해부터 시원하게 깨부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C++ 메모리 관리의 어벤져스죠. 유니크부터 쉐어드부터 그리고 위크플, 이 삼총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개념들이 요즘 핫한 언어 러스트의 핵심 철학이랑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C++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결론을 내려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포인터의 악명을 벗기다. 아니 도대체 C++가 어떻게 그 메모리 관리 위험해?
라는 꼬리표를 뜰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 지금 바로 열어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스마트 포인터가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골치 아픈 메모리 누수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우리가 맨날 까먹어서 문제였던 그 딜리트 코드에서 아예 사라져요.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리소스 주인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주고요. 심지어는 요즘 안전하다고 난리인 러스트 핵심 아이디어까지 C++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 그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해결사, 바로 유니크 포인터입니다. 제일 기본이면서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름부터가 유니크하잖아요. 독점 소유권이라는 게 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유니크 필러의 규칙은 딱 하나예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죠. 주인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 마치 땅 문서 같은 거예요. 어떤 메모리 덩어리가 있으면 그 땅 문서, 즉 유니크 필러는 딱 한 명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중에 치워야 되지? 이런 고민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명확하니까요. 자, 코드를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왼쪽이 옛날 방식이에요. 뉴로 만들고 아차, 맨 밑에 딜리트 P 이거 깜빡하면 바로 메모리 누수죠. 우리 맨날 하던 실수잖아요. 근데 오른쪽 모던 C+ 코드를 보세요. std.make unique로 딱 만들면 끝이에요. 이 함수나 블럭이 끝날 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C+가 알아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싹 정리해줍니다. 와, 진짜 편하고 안전하죠?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좋아요 정도의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C++의 아버지, 비안의 스트롭 같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공식 가이드라인, C++ 코어 가이드라인에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독점 소유권이 필요해? 그럼 무조건 유니크 PTR 써. 이게 바로 모던 C+의 표준 국룰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인은 오직 하나라는 규칙이 가끔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 객체가 다 같이 공유하면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죠? 서로 내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땐 유니크 푸트만으로는 좀 곤란하겠죠. 바로 그럴 때 등판하는 선수가 shared 피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유하는 포인터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유 오피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자원을 여러 포인터가 안전하게 같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녀석입니다. 그럼 이 shared PTR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작동할까요? 비결은 바로 참조 카운팅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맨 처음에 P1이 객체를 만들면 현재 소유자 1명 하고 딱 기록해요. 근데 P2에 P1을 복사해주면 카운트가 2로 올라갑니다. 아, 이제 소유자가 2명이구나. 나중에 P1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사라져요. 그럼 카운트는 다시 1로 줄어들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주인이었던 P2마저 사라져서 카운트가 0이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C+가 오케이, 이제 이 메모리 쓰는 사람 아무도 없네. 정리 시작 하면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편리함에도 아주 약간의 대가가 따릅니다. 카운트를 늘렸다 줄였다 해야 하니까 유니크 푸터보다는 아주 살짝, 정말 미세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C++ 코어 가이드라인스에서도 딱 정해줍니다. 웬만하면 유니크 푸터 써. 근데 진짜 여러 곳에서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쉐어드 푸터를 써라. 이게 전문가들의 철칙입니다. 자, 쉐어드 피처가 거의 만능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순환 참조라는 녀석인데요. 이걸 잘못 만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이 함정을 해결해줄 특별한 해결사가 또 필요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노드 1이 쉐어드 프리트로 노드 2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노드 2도 쉐어드 프리트로 노드 1을 똑같이 꽉 붙잡고 있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두 사람이 서로 팔짱을 끼고 네가 먼저 놔야 내가 놓지 이러고 버티는 거랑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으니 참조 카운트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끔찍하죠. 네, 바로 메모리 누수입니다. 이 두 객체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서로를 붙잡고 영원히 해제되지 않는 유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쉐어드 PT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꽉 막힌 교착 상태를 해결해줄 우리의 히어로, 바로 위크 트리입니다.
위크트리는 말 그대로 약한 포인터예요.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객체를 쳐다볼 수는 있어요. 아, 저게 객체가 있구나 하고 관찰은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주장하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카운트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는 관찰자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까 서로 팔짱 끼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한쪽 팔만 쉐어드 피터가 아니라 위크 피터로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널 보고는 있지만 널 붙잡고 있진 않을게 하고 힘을 빼는 거죠. 딱 이 한 줄만 바꾸면 그 지긋지긋한 순환의 고리가 탁 끊어지면서 메모리 누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펴본 C++의 스마트 포인터 개념들이요. 요즘 메모리 안전성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언어, 바로 러스트의 핵심 철학과 소름 돋게 똑같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진짜인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독점 소유권, 공유 소유권, 약한 참조. 어떠세요? 이 개념들 방금 우리가 C++에서 본 것들이죠. 근데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러스트의 소유권 시스템을 떠받치는 기둥들, box, RC, weak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죠? 방금 우리가 배운 C++의 unique PTR, shared PTR, weak PTR죠. 독점 소유권은 box와 unique PTR, 공유 소유권은 RC와 shared PTR, 약한 참조는 weak와 weak PTR. 와, 이거 그냥 이름만 다르지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맞아요. 완벽하게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러스트는 이걸 어기면 컴파일러가 너 이거 잘못 썼어 하고 아예 컴파일을 막아버리는 훨씬 더 엄격한 방식을 쓰죠. 하지만 리소스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 그 철학 자체는 C++과 러스트가 정확히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강력한 스마트 포인터 삼총사가 등장하면서 C++의 메모리 관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올라섰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포인터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뭘까요? 첫째, 코드에 이 메모리의 주인은 나야 라고 명확하게 깃발을 꽂게 해줍니다. 그 결과 C++의 고질병이었던 메모리 누수나 댕글린 포인터 같은 문제들이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C++의 최대 장점인 막강한 성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안정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C++ 메모리 관리는 위험하다는 말은 잊어버리세요. 그건 옛날 C++ 얘기입니다. 모던 C++의 스마트 포인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쓴다면 메모리 관리는 더 이상 위험한 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코드를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당장 여러분의 코드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